발목 세 번째, 외측 부분의 인대를 볼 건데요. 정거비 인대를 볼 겁니다. 네, 정거비 인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전화 비경 인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목 손상의 80에서 90%를 차지한 정거비 인대를 볼 거고요. 그래서 인대에 파열 소근이 있는지, 그리고 견형골절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 비경인대를 볼 겁니다. 전화 비경인대. 특히 이제 전화 비경인대 손상 같은 건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예후가 안 좋은 염자에도 속해요. 그래서 발목 염자의 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데, 하이 앵클 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도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치료 후에 후유증이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비경인대를 꼼꼼히 봐서 하이 앵클 스프레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전화 비경인대를, 정거비인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골과 거골 사이를 볼 건데요. 네, 비골과 거골 사이 45도 이 간격으로 봅니다. 네, 보게 되면 지금 비골과 거골이 있고요. 사이에 인대, 전화 비경인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선의 고액호에 층층이 있는 피럴 패턴이 보이는데, 전화 비경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에 관절도 볼 수 있습니다. 비골과 거골 사이 45도 정도로 좀 돌려가면서 쭉 보시면 인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골과 거골 사이의 인대. 그래서 파열로 인해 손상이 있을 때는 저액호로 부어있게 되고요. 파열 후유증으로 얇아져 있는 인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열이 심한 경우에 피 플러스 물이 비골과 거골 사이에 또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자세히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비경 인대를 볼 거예요. 비골과 경골은 관절이 아니고 이런 인대 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비경인대, 그다음에 골간인대, 후하 비경인대가 있게 되는데, 먼저 이제 전화 경비인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하이앵클 스프레인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전화 비경인대 손상, 2단계가 전화 비경인대 손상, 골간인대 손상, 그 다음에 3단계가 전화 비경인대 손상, 골간인대 손상, 그 다음에 후하 비경인대 손상인데,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도 다 하이앵클 스프레인인데 예후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 비경인대가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비경인대, 비골과 거골 사이, 이렇게 해서 45도 각도로 비골과 거골 사이를, 경골과 비골 사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 비경인대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 비경인대 같은 경우는 원위부는 두껍고 근위부는 얇습니다. 그래서 원위부, 근위부를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해야 됩니다. 경골과 비골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인대 조직으로 쌓여있는데, 특히 이 부분 전화 비경인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상이 있을 때는 다시 말하지만 하이앵클 스프레인으로 좀 치료 기간도 좀 길고 예후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 환자한테 티칭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비골과 경골과 비골 사이에 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저액호로 부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견형골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돼요. 이상입니다.